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기관의 매수가 집중이 됐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속에서 870선을 재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게 되는 거고요. 또 5일에 출시되는 코스닥 벤처 펀드가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2부 시간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추천주와 함께 얻어가시는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함께 받으실 수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야겠지요.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에는 증시가 좀 윗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떤 종목 보셨는지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하나투어인데요. 주말에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죠. 양재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 의원이 사드 보복 조치를 철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믿어달라는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사드의 그런 완화 조치는 작년 말부터 좀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유커의 유입으로 아직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유커는 단체 관광객이기 때문에 이런 좀 사전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날씨가 풀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유커의 유입이 좀 빨라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럴 때 아무래도 여행 항공주 그 중에서도 하나투어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좀 가장 먼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투어가 못 갔던 주식이 최근에 박스권에서 돌파를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면세점 부분이고요. 이 SM 면세점에 그런 계속해서 손실이 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오픈이 되면서 1여객터미널의 면세점 관련 그 임대료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주가의 박스권 탈출을 하지 못했던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부터는 이제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좀 기대 심리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이제 또 SM 면세점의 이제 손실의 축소, 그리고 자회사인 하나투어 재팬의 그런 실적 수익성의 향상 등등등 여러 가지가 조건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LCC의 이 항공사들이 기재기를 늘리면서 이제 취향하는 그런 국가와 도시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투어는 이런 이제 인프라를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여행 상품을 더 많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면세점 부분과 여행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화를 이룬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지금 전고점 52주 최고가 124,000원 대비해서 현재 마이너스 3% 수준,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돌파를 한다면 충분히 이제 새로운 그런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데에 따른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고 그 기간 사이에는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12만 원의 매수가를 설정을 했지만 좀 시초가에 또 일부를 좀 편입을 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 라인은 11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최근 나온 보고서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의 보고서의 목표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중국 소비 관련주 관심도가 높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하나투어였는데요. 하나투어는 정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목표 주가 15만 원까지 제시를 하셨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전일장 특징주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실 수 있고요. 먼저 한미약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1%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요. 장중에는 3%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중국 생명공학 기업인 자이랩이 한미약품으로부터 기술 수입했던 폐암 신약이죠. 얼무티닙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반납키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29일 공시를 통해서 한미약품이 이 같은 소식을 전한 바 있었습니다. 소장님의 의견 어떠신지 좀 들어볼게요. 3, 2, 1. 긍정적인 의견이시네요. 네, 예. 올무니팁을 자이랩이 반환을 했지만 중국 내 다른 회사를 찾으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이랩이 안 판다고 한미약품이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바이오주가 지금 굉장히 초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바이오주가 지금 초강세를 보이니까 제약회사의 어떤 정통성, 그리고 어떤 제약회사가 더 역사는 오래되었잖아요. 바이오가 굉장히 지금 뜨거운 쪽인데 거기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여러 인력을 수급하고 노하우를 배워오면서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이제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는, 요즘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죠. 여러 합종 연행을 하면서 제약회사에 옛날에 팔던 그런 약품들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반면에 바이오, 바이오 신약이라던가 바이오 시밀러 이런 쪽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쪽을 조금 취하면서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런 스타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약회사도 어떤 바이오 그쪽과 연관이 되었다고 하면 굉장히 탄력 있게 움직이고, 하지만 이제 바이오 전문 바이오 회사들보다는 탄력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은 너무나 크게 성장하는 바람에 코스피로 이전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제약회사들이 다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미약품의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빠진다면 굉장히 매수 기회예요. 예를 들어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정에 들어가는 지금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이 보인다면 한미약품, 동아소시오홀딩스, 유한양행 이런 것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제약회사들이잖아요. 다들 보면은 이제 월봉에서 20개월 선을 이제 막 올라서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다 보면은 2016년도쯤이 다 고점이었습니다. 2015년 말에서 2016년 한미약품, 동아소시오홀딩스, 유한양행 다 마찬가지인데 그 이후로 급락을 해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바이오주가 엄청나게 갈 때, 그쵸? 신라젠이나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폭등을 할 때 하나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 유한양행이 이제 조금 밑에서 반등하려는 거고, 한미약품은 그것보다는 더 반등을 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약회사 중에서 리딩주라는 거죠. 그래서 한미약품, 동아소시오홀딩스, 유한양행 이런 제약회사들의 반등이 이제 좀 시작될 확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20개월선이란 거를 밑에서 뚫고 올라오면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유명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떨어졌을 때 한미약품을 필두로 해서 제약회사들을 매수해서 바이오의 뜨거운 부분을 여기서 조금 더 이어나가는 그런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미약품의 성장성을 훼손시킬 이슈는 아니다. 오히려 주가가 조정받을 때 매수의 기회로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KCC 살펴보죠. KCC의 주가는 4%나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현대 로보틱스 지분 5.1%를 처분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의견 어떠실까요? 3, 2, 1. 예, KCC는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소장님? 네, KCC 일단 지금 좀 기술적으로 굉장히 답답해요. 이게 건설업종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설업종 대형 건설사 회사들 주가들도 다 보여드렸죠. 아직 움직이지 않고요. 건설 자재에서 시멘트주들이 미리 조금 움직인 부분들이 있었으나 페인트주들을 비롯해서 지금 건설 자재업체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KCC도 페인트를 하고 있고 창호도 하고 있고 건설 쪽에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건설 자재업체를 비롯해서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힘이 받을 수 있는 지금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 로보틱스는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가는 그냥 옆으로 다 횡보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투자금을 회수했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큰 이득을 내가지고 그게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투자금에 투자를 하는 금액으로 썼을 뿐이지. 그래서 KCC는 지금 실적이 완전 턴어라운드가 돼서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여기서 주가가 반등을 크게 할 그 힘은 없어 보입니다. 예, 4월의 첫날입니다. 4월 2일 월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함께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의 주시면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6일에 이번 주죠. 잠정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폭 밀리면서 하락 출발이 되네요. 0.04% 약과 출발이 되고 있고요. 기관의 사자세가 연일 들어오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오늘도 0.6%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에 2% 조정받았던 셀트리온은 0.16%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전히 시총 4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0.3% 정도의 조정입니다. LG화학이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주가 40만 원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의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네이버와 KB금융도 약세입니다. 오늘 오르고 있는 종목을 간략하게 볼 텐데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입니다. 롯데쇼핑이 8.5%, 에이블CNC, 롯데지주, 아모레퍼시픽까지 호텔신라도 5%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리죠.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3% 상승한 2,454로 출발이 됐고요. 코스닥 역시 0.65% 오른 876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전 종목이 오름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루 만에 다시 상승 전환이 되는 분위기이고요. 신라젠 메디톡스, 또 바이로메드, CJENM까지 모두 고른 상승세인데 메디톡스가 특별히 1% 이상 반등을 나타내고 있고 CJENM도 1%대 강세입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예, 6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도 거의 대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입니다. 포스코 캠텍이 1.3% 강세고 로엔 역시 1.7% 오르고 있고요. 오늘 펄어비스의 주가가 2%대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사흘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전해드렸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살펴드렸는데요. 이젤에 계시는 신섭 소장님 종목을 추천하기에 앞서서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지난 1월 3일에 주셨었는데 오늘장 흐름은 어떤지 잠시 뒤에 볼 건데요. 최근 이틀 동안 주가가 12%나 급등이 있었고요. 수익은 3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섭 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가장 뜨거운 스타, 가장 뜨거운 업종 내에서 가장 뜨거운 스타라고 할 수가 있죠. 연예계에서도 보면은 나이로 출연료를 따지진 않아요. 물론 나이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가장 지금 핫하고 뜨거운 스타에게 가장 많은 출연료를 주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거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제주항공을 지금 보면은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함께 우리나라 그 항공 역사를 함께 해온 그 회사죠. 근데 지금 보면 6조 5천억 매출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이익이 좋지 않은 건 아니에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에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지금 성장했잖아요. 2015년에 5조 5천억이었는데 매출이 6조 5천억이 됐어요. 매년 올라가지고. 지금 영업이익을 보세요. 지금 461억 원이었는데 2015년에 3,030억 원. 6배가 상승했잖아요. 근데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이렇게 지금 재무제표가 급증했는데 2015년에서 2018년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를 보세요.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됐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제주항공이 지금 시가총액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은 매출액이 1조 1천억이에요. 아시아나항공이 6조잖아요. 6분의 1이거든요. 영업이익이 1216억이에요. 아시아나항공의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은 6분의 1이고 영업이익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주가는 제주항공은 지금 폭발적으로 오르고 아시아나항공은 안 오른단 말이죠. 그리고 PER은 지금 PER, PBR을 따지는 사람이 있어서
해보면 여기 PER 여기서 표시되는 건 15배로 나오는데 제주항공은 지금 아시아나항공을 볼까요? 몇 배인가? 그럼 매출액과 영업이 그리고 계속 늘었고 규모로 보면 뭐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뭐 계속 이력이 오래됐고 뭐 오랫동안 했던 사람 뭐 경력을 쳐준다 이렇게 보면 PER이 이건 3.88을 빼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맞지 않네요. 그러니까 보면 제주항공은 아시아나항공보다 매출액 영업이 굉장히 작고 그 PER도 거기에 비해서는 15배나 평가되어 있으니까 단순히 수치로 따지면 이 아시아나항공은 3배인데 왜 제주항공은 15배인데 쟤는 5배로 고평가되어 있네? 단순히 수치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뜨겁고 그런 걸로 보면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야, 쟤는 저만큼의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저만큼 몸값을 받는 거구나. 그게 정당한 평가라고 시장이 인정을 하면 그게 그냥 정당한 평가인 거예요. 이 시장의 평가는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미스터 마켓이라는 그 시장이 알아서 지금 그 정상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주항공이 무슨 뭐 PER이 5배고 야 그래서 고평가된 거 아니냐 그리고 매출액은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아시아나항공에 왜 쟤는 시총이 더 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그냥 정말 수치적으로 하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항공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시장의 트렌드고 LCC의 그 성장이 여기에 반영됐다고 지금 보이면 되고 그 증권사가 뭐 매수 보고서를 내면은 다 틀린다. 근데 지금 계속 얘기해 드렸다시피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고 대세 상승장일 때는 그걸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매개체가 돼버리거든요. 모든 증권사에서 지금 제주항공에 대해서 매수 보고서가 나오고 여러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야 저거 전부 다 위를 부르는데 그러면 아래로 가는 거 아니냐. 너무나 다들 위를 부르니까. 근데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버려요. 언론에서 다 매수 의견 하면은 거기 힘이 더 실려버려요. 그래가지고 탄력을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무제표만 보면은 이게 왜 아시아나항공 안 가는 거를 들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는 것이 더 탄력이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LCC가 지금 훨씬 더 강세를 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지금 크기 때문에 제주항공을 비롯해서 지금 진에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에어도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의 주가와 이거를 비교해보면 항공업종 내에서 수치를 따질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다른 부분을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중국 소비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신섭 소장님의 종목이죠. 제주항공 역시 오늘장 2%나 더 오릅니다. 지난 1월 3일에 36,000원에 매수가 됐었는데 지금 48,000원대이고요. 32%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릴게요.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가질 텐데요. 신섭 소장님 오늘은 종목 변동이 있을지 12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종목 변동은 없습니다. 일단 지금 그 10위는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지금 뭐 얘기 드린 지가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컴투스 이제 뭐 잘 아시겠죠. 지금 보니까 그 프로야구가 일단 개막을 했다는 소식은 알려드렸고요. 요즘에 이슈가 많더라고요. 뭐 이슈라는 게 만들면은 많지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자완 3인방이 컴백을 하기도 했고 강백호라는 괴물 신인이 탄생을 하기도 했고 롯데가 너무 연패에 빠지는 바람에 볼성사나운 일도 벌어졌고 프로야구가 이슈가 많아요. 거기다가 미세먼지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개막 2경기째인가요? 이틀 만에 18만 명인가 들어와서 지금 또 이번 연도에 사상 최고 관중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그 메이저리그에서 많이 유턴을 한 선수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거 이슈고. 그래서 이제 프로야구가 굉장히 흥행할 가능성이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아무리 미세먼지가 불어쳐도 고척돔에서 경기가 안 열려도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넷마블의 2-3할로 2018이 굉장히 그 높은 순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0위권에서 30위권으로 프로야구 개막하자마자 치솟았어요. 그래서 컴투스 프로야구 2018이 2위. 2위가 전체 2위가 아니라 이 프로야구 부문에서 넷마블 2-3할로 이겨서 좀 뒤졌지만 2위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그래픽 향상과 함께 모션 캡처 및 실제 구장 환경 재현 한 업데이트를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게임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계속 새로운 뭔가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종류로 나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컴투스 프로야구 4 매니저 여기는 2018 라이브 모드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유명 선수의 실제 리그 성적을 반영해서 이제 키워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그중 프로야구 그 게임들이 흥행을 기록을 하면서 아마 여러 유료 아이템 결제
통해서 회사 실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가 좋아지면 프로야구도 그렇고 낚시도 그렇고 많이 다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 게임에서 아마 이득이 좀 많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신작 게임 출시 전에 뭐 이런 기존 게임의 화력도 다시 도드라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컴투스 11호 지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9위는 애경산업입니다. 이제 점점 애경산업도 우리 그 코스피 안에 어떤 그 한 종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7% 가까이 일단 급등을 하네요. 갭 상승을 하면서 2018년 3월 26일, 2018년 3월 26일을 읊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됐죠. 지금 일수상으로 8일 8거래일이에요. 8일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5일선 하나 달랑 생겼거든요. 차트에도. 지금 이제 애경산업이 지금 오늘 급등을 하는데 아마 그 중국 소비주들이 급등하는 거랑 또 연관돼서 지금 급등을 하네요. 애경산업이 지금 뭐 아주 타이밍을 어떻게 쟀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러 정말 쟀다면 이건 지금 노리고 상장을 했다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너무 좋은 타이밍이에요. 왜냐면 아마 좀 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드 사태로 인해서. 왜냐면 애경산업이 계속 얘기 드린 대로 중국 쪽에서 화장품 산업을 엄청나게 키우면서 거기에 화장품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굉장히 회사 실적에 도움을 주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상장의 타이밍을 좀 맞춘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 어쨌든 굉장히 결과적으로 좋았네요. 지금 오늘 뭐 그동안 굉장히 뭐 바이오주나 이런 것들이 게임주 너무 뜨거워서 이제 나머지 소비주들이 방어주들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거든요. 예전 화장품주가 뭐 뜨거웠을 때는 정말 그냥 다 잊어버렸죠. 그때는 이제 또 바이오보다도 더 뜨거웠기 때문에. 근데 그 뒤로 굉장히 너무 답답한 흐름이었잖아요. 지금 식품주도 그렇고 화장품주도 그렇고 그리고 뭐 호텔신라라던가 파라다이스 뭐 이런 것들 다 잊혀진 중국주들 이제 사드 보복이 좀 해빙된다고 하니까 지금 오르는데 애경산업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작년 애경산업의 해외 수출이 74.3% 성장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그 덩어리가 작아서 이 수치가 높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74.3%라는 성장은 엄청나죠. 그러니까 해외 수출길이 엄청나게 뚫렸다는 거죠. 그 애경산업의 역사를 보면은 역시 뭐 비누로 시작했고 뭐 이게 내수산업 기반으로 한 방어였는데 지금 뭐 수출을 굉장히 주력을 하고 화장품을 키우면서 성장주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지난해 14.8%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전체 매출 비중에서 15% 정도가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되었던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91.2%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전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4월달, 3, 4월달 되면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그 주주총회는 이제 전년도 실적에 대한 리뷰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사드 해빙은 지금 풀렸고 오늘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오르는데 여기 내용은 지금 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91.2% 성장했다. 이 얘기는 지금 전년 대비라는 거는 2016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얘기를 하는데 전년 대비라니까 2016년 대비 2017년이 중국 수출이 91.2%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2018년 이제 뭐 사드 해빙된다는 얘기 뭐 아까 믿어달라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2017년에 91.2%가 성장했다고? 그럼 얘네는 사드 보복이 있었을 당시인데 어떻게 성장했지? 보니까 중국 현지에 직진출하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중국 현지에 직진출해서 뭐 공장을 가졌던 게 아니라 역직구 형태, 이 온라인 시장 공략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뭐 해외 직구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110볼트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불편함을 돼지코를 하나 사면 되니까 돼지코를 하는 사는에도 불구하고 그 TV라던가 이런 가격이 너무 싸서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면세점에 단체 관광객을 막아버리니까 그 보따리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창 사가는 게 눈치가 보여서 입국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냐면 역직구로 해서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을 공략해서 대성공을 이룩해서 2017년 실적이 2016년 대비해서 중국 수출이 91.2%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성공을 해서 틈새 시장 공략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전반적으로 중국 사드 보복이 풀리면서 해빙되는 분위기가 또 엮여 있잖아요. 그럼 애경산업은 지금 뭐 하나를 길을 뚫어놨는데 이제는 또 중국에 직진출을 할 수 있는 또 사정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상장 그 타이밍도 좋고. 그래서 애경산업이 오늘 뭐 하루의 힘으로 신고가를 돌파해도 좋겠지만 차차 이제 돌파해서 3월 26일에 기록한 그 부분은 돌파해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8위는 CJ 프레시입니다. 여기 또 야구 얘기인데 신세계 푸드가 기아 타이거즈의 선수식을 전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 웰스토리가 삼성 라이온즈. 여기는 역시 자기 계열사에 줬죠. 그리고 CJ 프레시웨이가 SK 와이번스예요. 이런 것도 재미있죠. 자기의 그 어떤 프로야구 어떤 그 팬심에 따라서 어떤 회사가 지금 담당하고 있나 아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 각기 전담을 하고 있는데, 신세계푸드가 기아 타이거즈를 전담하면서 실적이 좋아졌다고 해요. 기아 타이거즈가 작년에 우승을 한 데다가 이번에도 또 우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 크냐면, 여러분들 잠실야구장을 가보시면 아실 때 거기 뭐 통닭이나 이런 것들 엄청 팔리는데 비수기 때는 안 팔리잖아요. 야구 경기가 열릴 때 편의점이 대박이 나죠. 거기 있는. 그쵸. 안 열릴 때는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많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SK 와이번스가 SJ 프레시웨이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SK를 봤을 때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은 5강에만 가면 되니까, 포스트 시즌에 가면 일단 몇 경기를 더 치르는데, 그 몇 경기가 한두 경기라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몇만 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몇만 명이 들어오면 거기서 뭐 그 파는 것도 잘 팔릴 거고, 또 선수단도 계속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 선수식도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CJ 프레시웨이가 뭐 급식도 하고 식자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단체 급식에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각기 삼성 웰스토리 보면 삼성 라이온즈에 줬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계열사는 자기네 계열사로 가져가고, 나머지들은 이제 뚫는 거예요. 그럼 뭐 세브란스 병원이라던가 이런 거는 또 자기 계열사에 주겠죠. 그래서 CJ 프레시에는 CJ 계열사에 다 주고 나서 이제 나머지들을 뚫어야 되는데, 이런 뭐 선수단식이라던가 이런 거를 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J 프레시가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프로야구 흥행에 따라서 SK 와이번스의 실적에 따라서 또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위는 제주항공입니다. 제주도가 연간 총 26억 원의 규모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제주도가 제주항공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근데 이걸 재투자하면 926억 상당의 가치가 있는 제주항공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죠. 이게 배당 재투자의 어떤 올바른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배당주를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배당을 받은 거를 어디 따로 뭐 술값에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그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년도 배당을 받으면 또 그 주식을 사요. 그럼 지분은 계속 늘어나죠. 그럼 그게 10년, 20년 쌓이면 엄청난 지분이 되잖아요. 그럼 매년 받는 배당이 엄청나게 되잖아요. 이 제주도도 아마 이거를 갖다 팔진 않을 거예요. 배당을 받아서 딴 데 쓸 수도 있지만, 다시 제주항공 주식을 계속 재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제주항공이 올라갔을 때 시세 차익도 없고 배당도 더 거대하게 받겠죠. 지금 연간 총 26억 원 받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제주도도 좋고 제주항공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제주도 갈 돈이면 일본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붙었어요. 동남아를 제치고 해외여행 1순위가 되었거든요. 실제로 제주도에 5성급 호텔 가는 것보다 일본 여행 가는 게 싸요. 그리고 일본 특유의 서비스, 이걸 못 따라가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막한 부분이 지금 이제 폭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사실 한동안 계속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1, 2년 쌓인 게 아니기 때문에 10년, 20년 너무 지금 사람들이 예전에 인터넷이 발달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인터넷 SNS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바가지 행태와 그런 어떤 불친절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너무 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졌고, LCC가 일본 노선도 많이 뚫어놨기 때문에 이제 안 간 사람도 한 번씩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뭐 여행을 누구나 다 가는 것 같지만 안 간 사람도 많거든요. 앞으로 그 사람들까지 다 가게 되고 매년 수회씩 가게 되면 이 시장은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LCC의 성장은 우리가 이제 언론에 지금 너무 뜨거운 것 같아서 이미 다 뜨거워진 거 아니야? 밑에서 한참 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제 뜨거워지는 초반부 같아요. 그래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6위는 키움증권입니다. ISA. 한때 은행 가면 ISA 다 가입하라고 많이 걸려 있었잖아요. 직장인분들. ISA가 도입된 지 2년이 되었어요. 근데 누적 수익률이 9.5%가 나왔어요. 그리고 초고위험 상품, ISA 안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좀 감안하신다는 분은 초고위험을 선택을 합니다. 초고위험 상품이 최고가 36.5%가 나왔어요. 그리고 키움증권의 초고위험 기본 투자율이 2위를 했는데 32.16이 나왔어요. 2년 수익률 32.16, 되게 괜찮죠. 그래서 지금 ISA에서도 이렇게 트랙 레코드를 쌓으면, IPO도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는 새로 신상품이 나오면 아무도 실적이 없잖아요. 물론 그런 브랜드 그건 있죠. 이미지는 있죠. 예를 들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대신증권을 좋게 생각했어. 대신증권 상품을 가입해야지.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실적을 보고 하잖아요. 수익률. 근데 처음에 ISA다,
뭐 요즘에 새로 나온 상품이 너무 많으니까 새로 나온 상품이 나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익률을 보겠죠. 그러면 수익률을 보고 선택할 텐데 IPO도 마찬가지예요. IPO에 실적이 없는데 처음에 실적을 좀 쌓아가면 얘네가 좋구나. 그래서 IPO를 주고, 그리고 ISA도 실적이 없는데 2년 정도 쌓였으니까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은, 신중한 사람들이 요걸 보고 선택을 하는데, 키움증권 초고위험 기본투자액이 32.16으로 2위를 차지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성과죠. 그래서 저쪽으로 또 IS를 가입하려는 많은 사람들도 키움증권 거를 선택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키움 어드바이저 마켓 위드에서 여기서는 투자자문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총 7개 전문 투자자문사가 1:1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투자자문사 요건이 낮아졌어요. 옛날에 그 5억이었는데 1억으로 낮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문사 설립도 쉬워졌고, 투자자문사의 상품을 가입하고 싶은 사람들도 굉장히 쉽게 이렇게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움증권이 또 투자자문사 상품을 팔면서 같이 연계해서 또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움증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름을 바꿔도 될 정도로 체질이 많이 바뀌었어요. 키움증권 요즘에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수수료가 이제 평생 무료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단타를 정말 많이 쳐서 회전율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고객조차도 이제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이제 오랜 고객으로서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수익원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키움증권 소개시켜드린 거 보면은 계속 새로운 상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신고가 부분에 있지만 계속 그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도 만약에 하나 가져간다고 한다면 키움증권은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증권 뭐 신영증권도 좋고 하지만 거래량이 키움증권이 좀 더 거래하기가 쉽다. 거래량이 많거든요. 희한하게 개인이 거래가 많았던 증권사인데 거래량에서도 활발해요. 키움증권 자체도. 그래서 사고 팔기도 쉽고, 그리고 지금 탄력도 한창 받고 있고, 그래서 증권주를 택한다면 키움증권을 택하면 좋을 것 같고, 계속 얘기를 들었지만 증권주가 한동안 약간 방어 업종이고 조금 성수 업종으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다시 성장 업종으로 변신하는 게 아닌가. 예전에 식품주가 그랬었잖아요. 네. 오리온이라던가 지금 오뚜기라던가 내수에만 치중을 했었던 것 같고 했는데, 갑자기 해외 진출이 뚫리면서 성장주로 올라가면서 식품주가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PER이 5배, 10배여서 처음에 사람들이 20배를 갔을 때 단순히 PER만 보는 사람들은 야, 저거 수치가 4배가 됐네, 4배 고평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될 거는 계속 뜨겁게 인기를 얻으면 몸값이 높아지는 거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그거는 정당성이 있는 거거든요. 회당 출연료를 수천만 원을 받는 게 일반인 눈에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회당 출연료 수천만 원 받는 사람은 그만큼 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PER, PBR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장을 하고 있으면 계속 눈높이가 높아지고 그만큼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성장하는 거는 PER, PBR이 올라가요. 그리고 쇠퇴하는 거는 PER, PBR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대세 상승장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 시장에 적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종목 변동 없으셨고 지금 아마 같이 매수하셨던 분들은 수익권에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자리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도 있습니까? 완전 새로운 종목? 아니요, 여기 5개 중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이요. 지금 뭐 키움증권도 괜찮고요. 예. 그리고 그 제주항공 지금 오늘도 사실 6% 오르는데, 그러게요. 지금 진에어랑 제주항공 그리고 TA항공이 지금 상장 예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 시장이 완전 타이밍이 제대로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조정받을 때 사면 돼요. 제주항공이나 진에어나. 왜냐하면 지금 TA항공이 IPO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계속 얘기 들었다시피 한 종목이 있는 것보다 여러 종목이 있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보톡스주가 옛날에 메이톡스 하나만 두각을 나타낼 때보다 휴젤이 증시에 입성을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많이 써지고 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랬던 것처럼, 제주항공이 하나 있다가 진에어가 들어왔죠. TA항공이 들어와요. 그럼 저가항공에 대한 보고서, 제주항공에 몰리는 게 아니라 저가항공 업종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요. 그럼 더 탄력을 받아요. 거기다가 지금 일본 노선을 왕창 뚫어가지고 사드 보복을 피했는데 지금 그 시기를 넘기니까 사드까지 해빙이 된대요. 그럼 중국 노선까지 또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LCC의 성장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아직 저 포트에 안 넣었는데 이제 서서히 식품주 그리고 아까 소비주를 다시 봐야 된다. 왜냐면 화장품, 식품, 소비주 이런 것들 지금 계속 눌려 있었잖아요. 바이오 게임이 엄청 갈 때 지금 갭 차이가 엄청 벌어졌어요. 이거는 물이 밑으로 떨어져서 낙수 효과로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밑에 잔이 차기 시작하는데,
아직 안 오른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식품주, 소비주, 뭐 이런 쪽을 이제 사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공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식품주들이 아직 안 움직였고요. 소비주들이 일컬어지는 게 아마 지금 몇 년간 바닥에서 지금 기고 있어요. 그거를 미리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 아니면 이번 주 후반쯤 다시 나오실 때 새로운 종목을 추천해 주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중에도 제주항공은 오늘 6%나 올라서 수익은 이제 36%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는데요. 오늘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화장품주가 아주 많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에이블 CNC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에이블 CNC 하면은 이제 우리가 미샤 브랜드로 잘 알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근데 지난 작년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거의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1,000억 정도 회사가 유입이 자금이 더 되면서 지금 한 현금성 자산을 한 2,000억 정도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런 충분한 자금을 통해서 올해는 브랜드 리뉴얼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은 4월 달에 이제 강남 미샤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을 시작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내는 한 8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전체 매장을 한번 다시 리뉴얼하겠다.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겠다. 이런 의미로다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 40개국에 보면 한 3,300개 매장이 있죠. 이런 매장도 국내를 성공을 발판으로 해서 해외 시장도 성공하겠다. 이런 의미로다가 좀 강하게 올해 4월부터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1세대 브랜드죠. 에이블 CNC 하면 미사로 해서 1세대 로드샵 브랜드인데 과거에 이제 그러면은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됐었냐? 우리가 2015년도 보면은 화장품 주식이 아주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에이블 CNC는 역시 주가도 1세대로 2011년부터 2012년도에 아주 주가가 한 8배 정도 올라갔다가 남들이 잘 간 2015년도에는 주가가 좀 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5년간의 주가 조정을 마무리 짓고 이제 서서히 다시 한번 주가도 꿈틀이는 그런 바로 시점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런 어떤 회사의 브랜드의 이미지 개선과 그리고 새롭게 경영진도 바뀌었죠. 그런 걸 통해서 올해는 에이블 CNC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회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보시면은 저는 오늘 좀 올라갔고 원래 19,000원의 매수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움직이면은 다시 그 가격에 떨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저는 그럼 다시 매수가를 장중 저점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 에이블 CNC였습니다. 장중에 7%나 올라서 장중 저점을 매수가로 잡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5,000원까지 제시를 하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일섭 소장님 5위 종목 지금 공개할게요. 네, 5위 종목은 펄어비스인데 그 전에 아까 전에 약간 오늘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바이오주들이나 게임주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지금 셀트리온이 갔지만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IT 이런 것들이 다 이끌어왔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쪽이 다 이끌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사드 해빙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호텔신라라던가 파라다이스 대표적인 중국주였잖아요. 밑에서 이미 반등은 시작이 되었거든요. 파라다이스 지금 호텔신라는 10만 원 넘었고 파라다이스는 밑에서 반등을 지금 크게 했네요, 미리.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부상을 시작하는 얘네들을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식품주는 아직 안 움직였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오리온은 이제 박스권을 타입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중국에 조금 더 특화된 오리온은 완전 중국에 특화됐어요. 그리고 동원 F&B라던가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단 내수 쪽인데 동원 F&B, 오뚜기 이런 것들도 보세요. 이제
2015년도 이후에 만 3년 만이에요. 지금 20개월 선을 이제 돌파하고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발이 될 거고, 지금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이런 것들은 이미 출발했고, 그러니까 뭐 중국 소비주, 뭐 그런 내수 식품주 이런 것들 이제 오릅니다. 그래서 증시가 지금 그 계속해서 이끌어오던 그런 주식들이 조금 업종들이 조금 탄력을 잃을 때 이런 주식들이 이제 치고 나오면서 주가는 계속 횡보를 하거나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데 업종별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후발주들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위는 펄업이 있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에 새 캐릭터 무사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캐릭터를 추가를 한 게 모바일이 생기고 런칭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또 캐릭터를 추가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보탬이 되죠. 계속 있게 하는, 사람들이 머무르게 하는. 계속 얘기를 들었다시피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 나올 땐 되게 신선해도 이제 밤새 해버리거든요. 그 레벨업을 하려고 미친 듯이 눈에서 막 피가 나올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좀 신선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캐릭터를 또 키워보고 싶고. 근데 이제 다른 캐릭터를 제공하면은 또 글로 몰려요, 처음에. 이거 하고 싶으니까. 계속 그런 거를 제공해야지 남한테, 신작 게임한테 안 뺏겨요. 계속 머무르고 계속 가금을 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새 캐릭터 무사를 추가했는데 여기에 전통 무예를 참고한 캐릭터고요. 도검과 각공을 무기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벤트도 빠질 수 없죠. 이제 지금 벚꽃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진해는 이미 만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강도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만개하겠죠. 그래서 지금 검은 사막 모바일의 봄맞이 이벤트 4종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필드 내에서 막 전투를 하다가 행운의 벚꽃을 수집을 하면요, 여기서 장신구, 상자, 수정 등 아이템을 획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별로 재밌는 이벤트들 계속 쏟아내고 이제 캐릭터 추가시키고 막 이래야 이제 리니지 에미니 이런 거를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리고 펄어비스가 지금 NC소프트, 그리고 넷마블 게임즈, 그리고 컴투스 이런 회사들과 약간 좀 데칼코마니 스타일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지금 NC소프트가 조금 반등을 하고 컴투스가 반등을 할 때는 펄어비스가 좀 주춤하다가 또 얘네 둘이 좀 주춤하면 펄어비스가 오르고, 이게 주고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펄어비스가 약간 신작 게임이 출시된 다음에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이러더라도, 지금 신작 게임이 원래 신작 게임이 딱 출시가 되는 그 순간이 팡파레가 가장 큰 거거든요. 그 순간이 약간 찐하면 주춤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근간이 되는 어떤 성장, 그 기본이 계속 간다면 다시 차분히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버슈팅, 언더슈팅 그 부분은 우리가 너무 올라간 부분, 내려간 부분이 보이는 거고, 그 오버슈팅, 언더슈팅 그 중간에 그냥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우상향의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만 지켜내면 되거든요. 펄어비스는 그 길은 안 흐트러졌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 4위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택시 호출 서비스가 일단 유료화가 연기됐네요. 왜냐면 3월 말에 출시된다고 했는데 지금 4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서울시 택시협회와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 불만이 있기 때문에, 택시업계도 불만이 있고, 지금 소비자도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협의점을 찾아내기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올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5월 상장 예비심사 청구. 5월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면은 몇 달 안 걸리겠네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 지금 게임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고, 시장도 지금 대세 상승장이고, 코스닥은 900을 앞두고 있고, 지금 애경산업이라던가 이런 거 상장한 거를 보면, 카페24도 그렇고, 상장한 뒤에 주가 흐름이 되게 좋은데, 그 기업의 내용이 좋고, 스토리가 좋아서 좋은 것도 있는데, 시기를 잘 타야 되거든요. 옛날에 YG 얘기를 듣는데, YG가 상장하기 전에, 양현석 사장이 상장할 때, 한번 상장을 하다가 참았어요. 연기했어요. 그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서 나중에 좋을 때 상장했거든요. 물론 초장기적인 거는 기업 내용에 따라서 가겠지만, 일단 처음에 계속 곤두박질 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좋을 때 상장하기를 원하거든요. 거기 참여한 모든 기관 투자자라던가 개인 투자자라던가 그 회사의 임직원들이라던가 당연히 다 상장하고 나서 오르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좋을 때 상장하기를 원하죠. 누가 나쁠 때 상장하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지금 게임주는 게임 업종도 좋고 장도 좋기 때문에 지금 상장하는 게 타이밍이 좋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이것도 굉장히 대어죠, 지금. 애경산업과는 또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대어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하게 되면 카카오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드래곤 스튜디오인가요?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그게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CJ ENM의 주가에도 좀 도움을 줬잖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자회사들이 계속 상장되면은 굉장히 이게 더 홍보 효과가 있어요. 저 자회사들은
저렇게 그 기업이 상장될 정도로 아주 좋은 회사고 신뢰 있는 회사고 재무제표가 있는 회사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릴 수가 있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또 상장을 하면서 카카오의 어떤 큰 두각을 나타내는 게임 부분도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요. 3위는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가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신용카드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재밌어요. 별풍선 아이템 100개 이상을 최초 충전할 시 별풍선 추가 제공. 뭐 카드 처음에 만들면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최초 결제 시 뭐를 준다. 뭐 연회비를 면제해 준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별풍선이 아주 뭐 나쁜 어떤 쪽으로 좀 변질돼서 나쁜 그 별풍선 자체가 완전히 어떤 나쁜 뭐 매개체로 됐는데 어쨌든 이 아프리카 TV에서 보자면 이 별풍선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료 아이템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신용카드를 출시해서 또 이런 그 신용카드를 이용한 그런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그 아프리카 TV가 신입 그 사원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블라인드 신규 채용을 실시한다고 하고 지금 보니까 원래는 9시부터 6시까지로 정해놨는데 오전 10시까지는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1시간을 그냥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나 졸리면요. 집에서 1시간 자다 그냥 10시에 나와도 되고요. 아니면 회사에 출근을 한 다음에 운동, 독서, 공부를 거기 이제 뭐 다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프리카 TV도 약간 요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 어때? 라던가 뭐 여행 박사 이런데 뭐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직원들 출퇴근이 자유롭고 회사 자체가 복지라던가 이런 게 좀 재밌어요. 트렌디예요. 이 아프리카 TV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하기 좋은 회사 요런 쪽으로 지금 발전을 하는 것 같아서 지금 그 아프리카 TV의 이런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2위는 CJCGV입니다. 1998년 4월 4일날 CGV 강변이 국내 멀티플렉스 1호점으로 개점을 했어요. 그때 그 강변에 저도 처음에 생긴다고 해서 갔는데 좀 놀라웠죠. 그때는 생각하시면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예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금지로 됐는데 처음에 외부 음식 금지였거든요. 그래서 막 가방을 검색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밖에서 햄버거를 사가면은 거기서 CGV 거에서만 사야 된다고 해서 그게 이제 불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많이 지났어요. 지금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CGV가 지금 어쨌든 그동안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뭐 시너스라는 회사도 있었는데 메가박스 인수가 되기도 했었고 지금은 CGV랑 메가박스의 이 양대 그런 그 구조로 개편이 된 것 같아요. 재편이. 그래서 올해로 20주년 맞이했는데 1등 영화관 브랜드로 성장을 했고요. 20년을 지나면서. 그리고 4DX는 2009년에 도입됐거든요. CGV 상암에 4DX. 요즘에 그 대부분 마블 영화라든가 이런 거 4DX로 보시는 분이 많은데 왜냐면 4DX가 굉장히 실감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VR 영화도 나오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좌석도 예전에 그냥 2D 하나만 있었는데 요즘에 예매를 하시다 보면은 관에 그 어떤 자리가 너무나 다양해요.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그게 뭐 영화관의 꼼수라고 CJCGV 메가박스의 꼼수라고 하는 부분도 언론에 나오긴 했어요. 왜냐면 가격을 굉장히 차등시킨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더니 다 올렸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제 소비자 완전 정말 순수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기업을 무조건 보다 보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아예 안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이제 그 소비자 불만제로 같은 그런 그 시각에서 보면은 그거 다 맞는 얘기인데 일단 이제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순수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는 그 시각을 약간 좀 달리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런 관을 만드는 뭐 꼼수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 그리고 뭐 어떤 영화관에서 파는 매점에서 파는 그런 팝콘 가격이라 이런 것들이 뭐 시중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양도 말이 안 되고 뭐 그런 시각들을 좀 바꿔보면 CJCV는 매점에서 파는 이런 팝콘이나 나초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렸기 때문에 영화 표값보다 거기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겠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4DX라든가 이런 관 값이 비싸지잖아. 무조건 10,000원 이상이거든요. 뭐 30,000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저런 것들을 받으면 옛날보다 3-4배 받으면 거기서 더 남겠지. 같은 비율이 남더라도 더 많은 금액이 남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010년에 중국 진출을 시작해서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했고 요즘에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영화를 보기 시작하고 중국이 뭐 사드 해빙이 됐다고 해서 이제 CJCGV가 뭐 호텔 신라처럼 즉각적으로 화장품을 치고 나가진 않는데 연관이 있는 건 영화 산업도 이제 점점
커지고 이제 뭐 자유가 좀 더 풀리다 보면은 지금 다 삭제된 거를 뭐 해적판을 구해서 보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중국 사람들도 영화관에서 볼 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럼 CGV에서 상영관을 늘려서 거기서 상영을 하는 부분이 많아지면 수익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1위는 휴젤입니다. 휴젤과 메디톡스의 그 어떤 국내 쪽에서 치열한 경쟁, 그리고 해외 쪽에서 치열한 경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둘이 그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같이 굉장히 뭐 먹을 게 없는데 둘이 피 터지게 그 남은 거 갖고 싸우면 너무나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 통신업종. 예전에 SK텔레콤이 우리나라 시총 2위였어요. 지금은 올해 주식 투자 안 하신 분들은 기억조차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게 어떻게 2위를 해. 옛날에 2위였고 분명히 성장주였어요. 그때는 엄청난 성장주였죠. 맨날 뉴스에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1, 2위이기 때문에 맨날 많이 나왔잖아요. 삼성전자는 지금도 1위지만 SK텔레콤은 지금 사라졌어요. 10위 안에서. 지금 SK텔레콤은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통신 가입자가 다 차 있는 상태에서 번호 이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빼와야 되지. 그것들이 어차피 주고받는 거지. 전체 우리나라가 갑자기 뭐 애를 많이 낳아서 인구가 폭등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업종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수업종이고, 그런 거에 반해서 지금 이 보톡스 업종 같은 경우에 계속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메디톡스나 휴젤이 둘이 막 싸우는 것 같아도 싸우고 경쟁하는 것 같고, 맨날 언론에서 순위를 매기고 매출액 순이익이 누가 앞서니 역전하니 하지만 그거는 같이 커가는 시장에서 둘이 그냥 같이 성장하는 것 뿐이에요. 휴젤이 일단 뭐 국내에서는 뭐 이겼다고 막 메디톡스를 이겼다, 이래서 휴젤이 후발주자로서 엎었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 일단 메디톡스는 해외 시장을 뚫으면서 신고가를 먼저 치고 갔잖아요. 휴젤의 작년 3분기 순이익률이 60.6%예요. 어떻게 이런 이익률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높죠. 지금 메디톡스의 순이익률은 33.4가 나왔어요. 2배가 넘어요. 근데 이제 메디톡스의 순이익률이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장사가 안 된 게 아니고, 메디톡스가 휴젤이 너무나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뒷부분에 대웅제약의 나보타라던가 휴원스의 휴톡스도 나오니까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원래 엘러간도 있었고, 엘러간은 원래 가격이 비싸고 이제 자존심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국내 후발주자들이 싸게 해서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들이 싸니까 좀 썼거든요. 그러니까 왜 고객들이 와가지고 싼 걸 원하니까. 그래서 메디톡스가 지난해 7월부터 보톡스 가격을 20% 인하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20% 인하해서 휴젤이 치고 나오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순이익률이 떨어졌어요. 근데 휴젤은 안 내렸어요, 가격을. 그래서 순이익률이 유지를 했어요. 순이익률을 유지를 하면서도 점유율을 역전시켰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휴젤이 드디어 메디톡스를 후발주자인데 역전했다, 이런 뭐 타이틀이 달렸으니까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미국이나 중국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나라던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이노톡스, 여기에 약간 임상에서 뒤져서 어떤 뭐 문제 때문에 2년 정도 늘어난다 해서 지금 약간 뒤처진 면은 있는데, 어쨌든 국내 시장이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겠죠, 앞으로. 그래서 인구도 이제 한정되어 있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 메디톡스를 한번 꺾었다, 먼저 선두주자를 꺾었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휴젤 같은 경우에 뭐 아쉬워할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는, 메디톡스가 먼저 저렇게 신고가 치고 나가고 해외 진출을 뚫어놓으면 한국 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냥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그리고 작은 거는 코스온, 이런 회사들이 뭐 경쟁을 하잖아요. YG도 화장품 사업을 하고. 근데 이제 서로는 경쟁하는 것 같지만 전체 한국 화장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나 이런 거는 다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휴젤, 메디톡스는 함께 갈 거고, 휴젤은 지금 60만 원을 이제 돌파를 지금 다시 또 했어요. 60만 원을 지금 한 4-5번째 돌파를 하고 있죠. 이제 60만 원이란 이 부분을 밟고 일어나면, 제가 말한 것처럼 성적을 한 번 더 높게 나면 이제 쭉쭉쭉 뻗어갈 수가 있어요. 메디톡스가 70만 원을 밟고 그 위로 튄 것처럼 휴젤도 60만 원을 다지게 되면 그 위로 튀어서 신고가를 곧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계속 쥐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인섭 소장님은 성장성에 문제가 없다 판단하시면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매매 스타일을 갖고 계십니다. 펄어비스부터 휴젤까지 봤는데요.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2,000원에 매수가 됐었는데 이제 3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네요.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 SDI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일 같은 경우 삼성그룹 순환 출자 관련하면서 삼성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좀 이슈를 받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삼성 SDI의 전기차, 이 배터리 관련한 기대감 상당히 좋습니다. 전기차 시장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및 매출액 및 영업이익 모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포스코와 함께 칠레 리튬 프로젝트 참여하게 되면서 리튬 쪽에 있어서 안정적인 원료 공급 가능하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삼성 SDI 2차 전지 쪽으로 나아가는데 상당하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금일 이슈가 됐던 부분이죠. 삼성물산 지분 매각에 있어서 상당한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주가 지금 22만 원 정도까지 해서 사실은 박스권에 상당히 좀 많이 묶여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22만 원, 손절 가격은 18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 개장한 지 한 45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요. 6% 가까이 급등세를 보입니다. 삼성 SDI 오늘 추세 매수주로 주셨고 목표 주가 22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문자 상담 좀 도와드릴까요? 삼성카드 문의하신 분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9627님께서 보내셨는데 삼성카드를 37,500원에 비중 70%로 들어가셨고요. 언제 상승할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실지 들어볼게요. 삼성카드는 지금 너무 흐름이 답답하기 때문에 70% 비중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이거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키움증권 같은 증권주로 바꾸시던가 금융업종이 정말 좋으시다면 그 은행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B금융이나 이런 신한지주 이런 회사들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왜냐면 지금 은행업종이 지금 인공지능이다 뭐다 해서 인력을 단축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금 금리라던가 대출 금리의 차이, 예대 마진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부분 다 좋아요. 그래서 금융주들이 좋다고 하면 증권주라던가 은행주로 좀 비중을 카드 회사에서 분산하는 게 좋지 않나. 그냥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 흐름이 답답해서 여기서 반등은 나올지언정 제가 보기에 급등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의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지금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거의 절반 이상을 다른 쪽으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35,000원대에서 반등은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0년부터 보면 35,000원대 근접만 하면 대부분 반등, 일단 조금 뜨거운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시장의 흐름상 삼성카드의 주가 흐름은 답답한 상황이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기가 훨씬 수월하다라는 의견이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오팜 하나 또 볼게요. 끝번호 9607님께서 네오팜을 6만 원 초반에 사셨네요. 6만 100원, 40% 비중 있으십니다. 오늘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여쭤볼까요? 네, 지금 이런 네오팜 같은 종목이 너무 급등을 해서 사람들이 이거 너무 이제 급등해서 이제 무서운 거 아니냐 하지만 지금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리스크를 감안하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이런 거를 잣대를 놓고 자신의 그 잣대로 평가하는 거는 전혀 옳지가 않은 거고 자신의 스타일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은 이런 공격적인 스타일이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스타일에서 보시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수익을 더 극대화해야죠. 왜냐면 지금 시장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대세 상승량이고 지금 시장이 약간 주춤거리면 그 다음날 또 급등하고 다음 주에 또 급등을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2015년에 기록을 했던 이 고가 53,600원 그리고 마디지수 때 55,000원까지 단번에 돌파를 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힘이 강하거든요. 왜냐면 2015년에 만약에 물렸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만 3년을 기다렸는데 이 자리에 오면 당연히 팔고 싶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팔고 싶은 매도세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돌파를 했다는 거는 밑에서 굉장히 세력이 매집을 잘했거나 지금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2015년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너무나 이거는 그냥 너무 쉽게 너무 네트를 그냥 살짝 타코처럼 넘기듯이 쉽게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55,000원에서 다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봉으로 봐도 그러거든요. 지금 2015년과 2017년도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 위에서 지금 2018년은 지금 시작을 했고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세가 아마 끝날 때까지 계속 가져가셔가지고 뭐 이게 시세가 끝날 때를 제가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7만 원을 갈지 8만 원을 갈지 모르기 때문에 시세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지고 가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중 줄이지 마시고요. 지속 홀딩 가능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오판까지 오늘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신일섭 소장과 함께 10종목 추천주를 공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4월의 첫날인데 산뜻하게 상승 출발이 됐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 출발,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대거 순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